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올림존님의 요청에 의해서 던데요와 덜하고요를 구별해 드리려고 해요. 올림존님, 제가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말은 제가 발음할 엄두가 안 나네요. 네, 일단 편의상 올림존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던데요와 덜하고요는 굉장히 비슷한 말이고 그 차이점이 너무 미미해서 사실 한국어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두 개의 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던데요하고 덜하고요는 이 요가 붙어서 던데의 높임 표현 또는 덜하고의 높임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윗사람에게 또는 자기하고 비슷하지만 존중해야 되는 사람에게, 뭐 어린 사람이라도 낯선 사람이거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어서 내가 예의를 갖춰야 될 때 요를 붙이지요. 무조건 나이 많은 걸로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되고, 처음 본 사람, 아직 친하지 않은 사람, 나이가 적더라도 내가 존중해야 될 관계의 사람, 이럴 때는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문장의 끝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종결 어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문법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의미가 더예요, 더. 이 더라는 것은 과거를 회상할 때, 더라는 말은 과거 회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제 사과를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어제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내가 보니까 너 사과를 먹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먹다에 더라가 붙으면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떠올리면서 사용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사과, 이렇게 되면 과거에 먹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거지만 내가 먹던 사과, 그랬을 때는 내가 과거에 먹은 일이 있는 것을 떠올리면서 하는 회상의 의미가 강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던데요, 덜하고요 둘 다 과거의 경험을 회상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알게 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가봤더니 한국 사람들도 한국어 많이 틀리더라, 이렇게 더라를 쓰는 걸 쓸 때, 이럴 때 내가 어떤 사실을 확인해 봐서 가서 보거나 또는 뭘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확인해 봤더니 어머 그렇던데, 뭐 이럴 때 던데 또는 덜하,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추측할 때, 내가 예전에 보니까 그 티켓 예매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말 뒤에는 어떤 말이에요? 이번에도 아마 힘들 것 같아 라는 그 추측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전달할 때도 사용합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선생님의 말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 조용히 해야 돼 라고 다른 사람의 요구, 선생님의 요구를 전달할 때도 쓰는 거죠. 그럴 때 선생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하시던데요, 선생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을 구별하기가 어려우실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말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자, 우선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덜하고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덜하고의 높임 표현, 던데요는 던데의 높임 표현이죠. 그런데 덜하고요는 전달, 이렇게 내가 그렇게 느꼈어, 그런 걸 새롭게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전달하는데 의미가, 그 포인트가 있다면 던데요라는 거는 감탄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게 되는 평서형 문장처럼 문장의 끝을 그냥 평범하게 쭉 가거나 좀 내리거나, 그래서 문장 끝의 억양을 내린다 는 특징이 있어요. 또 던데요는 감탄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끝에 억양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확연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살짝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구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개의 말을 엄격하게 딱 무자르듯이 선명하게 차이점을 딱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자, 예문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과거 경험,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 제주도 풍경이 멋있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을 나는 경험한 거예요. 여행 경험 후에 그렇게 알게 된 사실, 제주도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은 두 개의 문장이 모두 가능하죠.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제주도 풍경이 멋있더라고요 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억양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느낀 것을 전달해주고 표현해주고 이런 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 풍경이 멋있던데요? 이때는 멋있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탄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봤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위의 문장은 전달의 기능이 강하다. 그래서 억양으로 표현을 좀 달리합니다. 제주도 풍경이 멋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과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주도 경험이 멋있더라고요. 제주도 풍경이 멋있던데요? 이렇게 억양을 올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올리는 것은 감탄의 기능이 부과되는 거예요. 영화 기생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탄은 너무 멋있는 영화예요 라는 의미로 영화 기생충이 정말 인상적이던데요. 이렇게 해서 감탄의 의미가 있는 경우가 던데요에 더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 기생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럴 때 얘기할 때도 뭐 이렇게 물결치듯이 억양을 만들 수도 있지만 더라고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안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회상해서 말하는 건 거죠. 보검이는 벌써 출근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검이가 출근한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전달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보검이는 벌써 출근을 했던데요? 의외인데요? 어머나 일찍 왔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 사람 알고 보니 한국어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정보를 그냥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때 주로 더라고요를 쓰고요. 그 사람 알고 보니 한국어 선생님이던데요? 이렇게. 어머 몰랐어요? 뜻밖이에요? 의외예요? 이런 그 감탄의 의미가 들어가 있을 때 던데요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추측을 할 때 쌤은 한국어를 잘하니까 혼자 여행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여기서 더라고요. 이 더가 내가 과거에 한 경험, 한국어를 알면 한국 여행이 어렵지 않더라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추측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은 한국어를 잘하니까 혼자 여행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이렇게 억양을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던데요로 할 때 그럴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좀 뭔가 의미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추측을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을 때 쌤은 한국어를 잘하니까 혼자 여행해도 괜찮던데요? 이렇게 발음하면 조금 더 억양을 조절하면 의미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또 대화를 나눌 때 이번에는 BTS 콘서트 티켓을 예매할 수 있을까? 글쎄 항상 어렵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번에도 어려울 거야 라는 추측.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어렵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글쎄 항상 어렵던데요. 이럴 때는 이것도 역시 의미는 같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의문도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두 개의 그 말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전달할 때
요구를 전달할 때 외국어를 잘 하려면 틀리는 것을 겁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 외국어를 잘 하려면 틀리는 것을 겁내지 말라. 요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말의 내용을 내가 다른 사람, 그 제3의 인물에게 전달할 때, 그럴 때도 하더라고요 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외국어를 잘 하려면 틀리는 걸 겁내지 말라고 하던데요. 이러는 건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듣기로는 이런데요. 뭐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니가 커피를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언니가 커피를 사오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제3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언니가 커피를 사오라고 하던데요. 이 얘기는 언니가 커피 사오라는데 지금 커피 안 샀어요. 커피를 사야 해요 라는 의미가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라고요는 단순히 전달만 할 때, 던데요는 어떤 행위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던데요에 더 강하게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말의 공통점,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는 관련과 표현된 거라서 두 개의 의미는 굉장히 유사하다. 차이가 굉장히 애매하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또는 느낀 점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또 어떤 사실을 확인한 뒤에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할 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할 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전달할 때, 이때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더라고요는 전달의 의미가 강하고 던데요는 감탄 또는 명령의 의미도 있었죠. 이 그 요구를 전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그 명령을 실행해야 돼. 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라고요는 억양을 내리고 던데요는 억양을 끝을 올려서 발음하는 것이 일상 회화에서 필요하다. BTS가 춤도 잘 추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던데요를 쓰면 BTS가 춤도 잘 추던데요. 감탄의 의미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말은 굉장히 유사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전달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감탄이나 명령을 통해서 어떤 행위의 변화를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구별이 되고, 그 구별은 억양으로 차이를 지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말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하면서 만들긴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 요구, 요청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모든 정보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